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에 대응하는 것을 생각할 때 중국에 대해 증오심 같은 것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스스로를 억제하고 그런 감정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중국인들에 대해 자비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분노와 증오심을 갖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이 궁극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키우면 들끓는 분노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살펴본다면 당신은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분노와 미움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은 상황을 바꿔놓지 못하며 단지 당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물론 당신은 그 일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잊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좋지 않았던 일들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예민한 마음의 소유자라면 당신은 언제나 그 일을 기억하겠죠. 그는 크게 웃고 나서 다시 말했다. 난 부처님께서 모든 걸 기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내심과 관대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일에 관한 나쁜 느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 속에서 달라이라마가 분노와 미움을 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명상을 하고 분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토록 해로운 마음 상태와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접근법은 논리를 이용해서 분노와 미움을 무력하게 만들고 인내와 관용이라는 교정수단을 키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달라이라마가 내놓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다. 그는 대중 강연을 통해 분노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명상법 2가지를 가르쳐주면서 자신의 방법을 보충했다. 분노에 대한 명상 1번째.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소중한 사람이 심하게 화를 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졌거나 개인적으로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의 평정을 완전히 잃고 매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심지어 자해를 하거나 물건을 부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곧바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친근감을 느끼며 좋아했고 과거에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보기 흉하게 변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상을 하라고 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점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상력을 이용해 이 명상을 하면서 몇 분 동안 그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상상을 하고 난 뒤 그 상황을 당신의 경험과 연결시키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 상태에 자주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이렇듯 강렬한 분노와 미움에 지배받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왜냐면 나 또한 그렇게 행동한다면 내가 상상했던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고 침착성을 잃고 흉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단 이런 결심을 하고 나면 명상의 마지막 몇 분 동안 그 결론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분석하지 말고 단순히 분노와 미움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결심하십시오. 분노에 대한 명상 2번째. 마음속에 그리는 방법으로 또 다른 명상을 해봅시다. 먼저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많이 던져주고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당신의 화를 돋구거나 당신을 불쾌하고 짜증나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이런 광경을 보면서 당신 자신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하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 일이 당신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지 등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편안해하는지 불편해하는지 판단하십시오. 곧바로 더욱 평화로운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점점 불편한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십시오. 스스로를 지켜보십시오. 대략 3에서 4분 동안 지켜본 뒤 그래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없어. 곧바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뿐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앞으로는 다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십시오. 수행의 마지막 몇 분 동안 오로지 그런 결론 또는 결심에만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상이 명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안에서 명상을 하려고 준비하는 진지한 표정의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서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곳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청중 속에서 잠시 웃음의 물결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하면서 술렁임은 곧 잦아들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분노와 대결을 벌이기 시작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삶에 대한 대부분의 두려움들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그런 두려움들은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들이다. 평생 동안 적어도 미국인 4명 중 1명이 심리불안 장애로 진단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병적이거나 무기력할 정도의 불안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쯤은 지나친 걱정과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불안은 좋은 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사람들의 행복을 방해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해칠 뿐이다. 인간의 두뇌는 두려움과 걱정을 기록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중요한 일을 한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생화학적이고 생리적인 과정을 일으켜 신속하게 위험에 대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걱정은 우리를 상황에 대처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예상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두려움과 어느 정도의 걱정은 건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감은 계속될 수 있으며 심지어 실제 위협이 없는데도 점점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불안감이 실제 위험과 비례하지 않고 계속 커질 때 그것은 우리가 상황에 대처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지나친 불안과 걱정은 분노와 미움처럼 몸과 마음을 파괴하며 감정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불안을 느끼면 정신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점점 초조해지고 제대로 행동할 수가 없다. 불안은 또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장질환, 위장장애, 피곤, 그리고 근육의 긴장과 통증 같은 신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심지어 계속되는 불안은 사춘기 소녀들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달라이라마가 지적하듯이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원인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생리적 원인이 강하게 작용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신경계를 갖고 있는 듯하다. 과학자들은 최근에 불안감과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의 대부분이 유전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학습과 환경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불안감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이 신체에 있든 마음에 있든 상관없이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우리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이 극심한 경우엔 약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약물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안을 치료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방법들 속에는 환자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되는
의학적인 치료법은 들어가지 않는다. 적절한 음식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달라이라마가 강조한 것처럼 자비심을 키우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불안감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특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이해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달라이라마가 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그것은 분노와 미움에 대처하며 이용했던 과정을 똑같이 써서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불안감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바꾸는 방법이다. 서양 문화 속에는 불안감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나는 달라이라마에게 이 문제를 꺼내서 그가 심리적인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무척 알고 싶었다. 그날따라 달라이라마의 일정은 빈틈없이 잡혀 있었고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대화를 짧게 끝내야 할 거라는 비서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내가 토론하고픈 주제를 모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시간에 쫓기는 느낌으로 나는 서둘러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하던 습관대로 달라이라마로부터 간단한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시겠지만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데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에 있는 목표든 내면의 성장을 위한 목표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정신의학에는 이런 감정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히 대답해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는 특유의 꼼꼼한 접근 방법을 대답했다. 두려움에 대처할 때 우리는 먼저 서로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은 진정한 것으로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피해에 대한 공포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주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행동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올바른 두려움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더욱 따뜻한 인간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런 감정들을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폭력과 피 같은 것의 파괴적인 성격을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다시 말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나는 그 사이에 손목시계를 살짝 훔쳐보았다. 분명히 그는 나처럼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여유 있는 태도로 계속 말했다. 반면에 어떤 두려움들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느꼈던 두려움, 특히 내가 포탈라궁의 어두운 방들을 지나면서 느꼈던 두려움 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청소부와 나를 보살피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올빼미가 있다고 항상 나에게 겁을 주었지요. 달라이라마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난 정말로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다. 우리의 마음이 지어내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 상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